우리 미국, 일본의 이익을 최대한 한반도에 투사시키자. 아마 그렇게 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캠프 데이비드 저는 합의다고 봅니다. 캠프 데이비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가져온 게 뭐 있습니까? 뭐 배터리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전기자동차 문제? 뭐 바이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반도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그다음에 원자력, 원전 재협상으로 뭐 사용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뭐 해결해 왔습니까?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은 뭐 아니면 오히려 가져온 것은 동해를 일본해로 바꿨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잘했다고 플랜카드를 못 치고 있는 이 더듬이가 없는 국민의당 정말 반성하고 공부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가져왔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은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가능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걱정이 천공이라는 이 사이비 종교인이 러시아 제국 말기 이 라스푸틴 같은 요승처럼 니콜라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악을 해가지고 거의 망해가는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더 촉발시킨 거 아닙니까?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나서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식으로 이런 망발을 하고 돼 있으니 이 앞뒤를 재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윤석열 정권이 천공의 말을 듣고 김건희 여사의 말을 듣고 무슨 국지전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변에 다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싸워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이 정말 이 한반도에 전쟁 위기로 갈 것이냐, 다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의 기운으로 돌아설 거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 우리 아이들의 생명의 위기를 넘어서 한반도 전체의 민족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1905년 카스라 테프트 밀약,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아시아 외교 중심은 일본입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반도는 일본에 종속된,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GP, GOP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왜 안 됐냐? 보수 진보를 넘어서고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도, 이승만 대통령 때 일본군이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6.25 때. 그때 이런 말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일본군이 오면은 차라리 총을 거꾸로 들고 일본군과 싸울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가장 숙제였습니다. 왜 같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이게 싸우느냐.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 역대 가장 친일적이고 가장 얼빠진 이런 이 멍청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100년 동안 꿈꿔왔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확실하게 관철된 것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협상이고, 동아시아에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나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오래된 꿈이었는데 드디어 지발로 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고 우크라이나를 가가지고 뭐 필사즉생 무슨 우크라이나에 무슨 병력을 지원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으니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저 멍청한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빼먹을 건 다 빼먹어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막 달라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대통령 어깨동무 하나 해준 걸 가지고 한미 외교의 성과인 것처럼 쓸데없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만 홍보되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립시다. 국민 여러분. 저 송영길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저는 민족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 구축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반도 의식에 갇혀서 해양 세력 아니면 대륙 세력에 붙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이탈리아 반도가 힘을 모았더니 천년의 로마 제국을 만들었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장악했던 비잔틴 제국이 천년의 동로마 제국을 만들었고,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했던 스페인 무적 함대 세력이 해상 제국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정말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남북 관계를 풀어내면 서해바다, 동해바다가 제2의 지중해가 되고, 우리 인천과 부산이 제2의 베네치아가 돼서 새로운 동북아 강국으로 뚫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35년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산, 울산, 포항, 삼척 이 지역이 북극 항로와 연결돼서 북극 항로의 허브항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바보처럼 무역과 관광과 경제의 번영의 바다가 될 제2의 이 지중해 바다를 왜 어리석은 바보 같은 무능하고 앞뒤를 재지 못하는 이런 멍청한 외교로 동해바다를 제2의 러일전쟁처럼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함대와 미사일과 전폭기가 날아들고 일본의 자유대의 동해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일본 군사력을 팽창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서 이걸 전쟁의 바다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독도를 우리 땅이나 말도 못하고 동해를 일본어로 바꾸는 이런 어리석은 주권을 일본에게 내주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립시다. 나의 안보는 상대방의 안보를 배려해 주지 않을 때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게 상호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면 당연히 무장을 강화하죠. 자기도 안보라 그러면 나도 이게 안보 딜레마거든요. 이 안보의 딜레마를 외교력이 같이 결합되지 않고 오로지 군사적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전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에 비스마르크가 사라지고 몰트게가 사라지니까 이 슐리펜이나 조프르 같은 군사적 관점, 프랑스의 조프르는 선제 공격 중심의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몰트게는 그래도 이 정무적 관점이 있었어요. 슐리펜 같은 경우는 완전히 군사적 관점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특수부 검사하고 똑같습니다. 공안부 검사나 형사부 검사는 정무적 관점이라도 있죠. 이거는 안 좋은 정무적 관점이죠. 특수부 검사들. 마주 올린 기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내년 총선, 다시 우리 민주당 정부가 반성하고 새롭게 민주개혁 정부가 만들어져서 정말 못다 이룬 이 한반도 이 평화구조 구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